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으로 성공적인 인생 만들기 소행성인의 오리배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잘 보내셨나요?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이 위드 코로나 때문에 급증하는 바람에 참 저번 주도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있을런지 몰라도 전에 제가 택시를 타면 항상 봤던 문구가 있습니다. 그 뭐냐, 조그만 액자에 한 소녀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라는 문구 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요즘이야말로 그 오늘도 무사히란 말이 실감케 하게끔 하루하루 이 생각나는 그런 날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 코로나 위기에 오늘도 무사히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잘 예방하시면서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한 주 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16강 끝없는 터널의 시작이란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앞에 강의에서 틈틈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면서 계속 10년 동안 백화점 일에 전념을 합니다. 일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사실 돈 버는데 미쳤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재미가 들었다고 할까요? 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한 푼 한 푼 그 목표를 달려가기 위해서 돈도 한 푼 한 푼 벌고, 그 다음에 제 경험도 하나하나 쌓아가는 재미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건강에 소홀했던 거죠. 저는 몸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모르고 자도 졸리고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 들어가서도 깜빡 졸아버려요. 비상구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이 힘들다 보니까 담배도 많이 폈던 것 같아요. 담배 피면서도 졸고, 그 다음에 밥도 이제 자는 게 급하니까 피곤하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 몸이 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 담당한테도 얘기를 하고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몸 상태가 이상하니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병원에 가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말하니 일단 증세를 말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피곤하고 눈곱도 많이 끼고 눈이 충혈되고, 그 다음에 눈이 때로는 건조하기도 하지만 또 눈물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몸이 붓고, 또 소변이 나와도 시원하게 나오질 않고 잔요감이, 너도 다 넣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문진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눈치는 채신 것 같아요.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거를. 그러면은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합니다.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은 3일 후에 결과가 나오니까 3일 후에 방문을 해라. 저는 그때까지 위기감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지 몸이 피곤해서, 몸이 힘들어서 그랬겠지 하고 속으로 나 스스로 위로를 하게 됩니다. 괜찮을 거야. 좀 3일 동안 한번 푹 쉬어보자. 그리고 3일 동안 푹 쉬면서 또 아침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운동도 하고 3일 동안 열심히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10년 동안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일한 몸이 3일 운동한다고 이게 달라지겠나요? 3일 후에 병원을 갑니다. 딱 들어서는 순간 의사의 얼굴을 딱 봤죠. 근데 차마 제가 의사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의사 얼굴이 심각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 혼자 어머니한테는 알리기 쉽진 않았어요. 몸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거를. 어머니한테 안 알리고 저 혼자 갔었죠. 그래서 의사 앞에 딱 앉아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의사 앞에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결과지를 딱 이렇게 보시면서 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제 상태가 어떤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은 지금
간 수치가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리고 더 위험한 거는 신장 콩팥 아시죠? 콩팥 기능이 10%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90%의 기능을 소실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몸이 자꾸 붓고 노폐물이 쌓이니까. 지금 얼굴을 한번 보셨냐고? 아니요. 얼굴을 한번 보시라고. 얼굴이 까무잡잡하다고. 그렇게 된 거는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얼굴이 흑빛으로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소변도 너도 시원한 감이 없고 잔류감이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네, 맞아요. 이게 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이, 여러분들 신장 아시죠? 콩팥이 사람 이 성인 주먹보다 조금 작아요. 애기 주먹보다는 좀 크고, 요게 허리 뒤편으로, 배 쪽보다는 허리 척추 쪽으로 많이 붙어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기능이 소실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응급으로 투석을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순간 눈이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냥 정신이 막막해지면서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투석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투석이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신장 기능을 대신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투석기가. 그 투석기에다 내 몸에 있는 피를 빼서 노폐물과 수분을 걸른 다음 다시 그 정화된 피를 가지고 다시 내 몸속에 넣는 작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몸의 신장 수치, 이제 크레아틴 수치라 그래요. 신장 수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전혀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질 못한다. 그러니까 이 응급으로라도 투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도 제가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의사한테 회사에도 얘기해야 되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한 2, 3일만 시간을 달라. 그러니까 의사가 대뜸 호통을 치시면서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을 못 차렸구만. 지금 당신이 당장이라도 투석을 안 받으면은 죽을 수도 있다. 더 악화가 될 수 있다. 이 10% 남은 10%마저 소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앞에서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뭐가 급한지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네, 알았습니다. 내일 당장 입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왔죠. 병원을 나오면서 집에서 아마 그 병원에서 집에까지 걸어서 한 30분 이상 걸렸을 거예요. 차 타는 것도 모르고 그냥 터덜터덜 걸면서 집으로 왔죠. 오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럴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있을까라는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면서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사장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다행히 사장님은 회사는 걱정하지 마라. 어쨌든 내가 오립에 올 때까지는 내가 다른 직원을 써서라도 할 테니까 몸 추스린 다음에 언제든지 와라.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일단 몸부터 잘 추스려라. 고맙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집에 와서 어머니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어머니가 오셔서 퇴근을 하셔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갑자기 아들이 투석을 받아야 된다니까 어머니도 아마 아무 말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일이라도 당장 입원해서 투석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회사에선 얘기했어? 예, 얘기했어요. 그럼 내일이라도 당장 입원하자.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랑, 행복, 돈, 다 소중합니다. 내 가족.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건강보다 소중하진 않아요. 내가 건강해야지 행복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존재하는 겁니다. 신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망각이에요. 망각. 잊어버리는 거.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좋은 거는 뭐냐면 내가 나쁜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나쁜 건 뭐냐면은 좋은 기억마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압니다. 근데 틈틈이 잊어버려요. 뭐가 소중한지 알면서도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건 언젠지 아세요? 그거를 잃고 나서예요. 가족이 나를 떠나야지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몸이 나빠져야지 건강 소중한 걸 알고, 내가 만나던 사람이 떠나봐야지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고 목표가 있으시더라도 가장 소중한 건강 잘 챙기세요. 가장 듣기 좋은 잔소리는 건강을 위한 잔소리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잔소리하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무관심이면 잔소리도 안 해요. 주변 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나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나를 그만큼 사랑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순간순간 행복하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